우심실에서 펌프한 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심실의 피는 뭘 많이 갖고 있어요? 영양분을 갖고 있죠.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예를 들면 억하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억하고 뭐 한에다가 억하고 하잖아요. 이거 터져버린 거예요. 고혈압 있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비만 있는 사람들, 그 다음 화잘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동맥류가 터지는 거는 그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아마 치매 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가 걸리면 죽어요. 세포가 얼마나 죽어나가느냐 하면요. 이 뉴런이. 예.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 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잘 따라오세요. 이게 간으로 갑니다. 자, 오늘 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전체를 봅니다. 간으로 갑니다. 요거에, 요 점막까지, 요 소장입니다. 여기 소장. 소장에 점막까지 오면 전부 다 이당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당류. 이당류인데 요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점막층이 1mm가 안 됩니다. 대략, 아주 얇아요. 그게 점액입니다. 점액으로 육모세포를 덮었는데, 요것도 그려줄게요. 이런 걸 좀 더 입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포들이 쫙 있어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점액층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 점액층이 얇아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질, 장기부스 다 걸립니다. 이거 얇아지면. 이당류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요거 있는 세포가 요걸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흡수를 딱 할 때 요 세포가 접촉하는 순간 요게 쪼개져요. 단당류가 돼요. 그래서 세포 속일 때는 단당류로 돌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걸 쪼갤 수 있는데 왜 점막에서 이 세포가 접촉할 때 쪼개느냐? 이당류가 단당류로 되느냐? 여기에는 최근 이론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먹이를 안 빼앗기려고 우리 소장세포가 그럼 먹이를 훔쳐가는 뭐가 있다는 말이야. 있다는 거예요. 덕실덕실거린다는 거예요. 뭐가? 박테리아들이 여기에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테리아들도 이당류를 못 쪼개요. 쪼개지기만 하면 단당류가 되면 탁 잡아먹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소장이 요걸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쪼개버리면 옆에 있는 박테리아가 먼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당류까지 딱 왔는 요게, 이당류가 우리 점막세포, 우리 인간의 소장에 흡수하는 세포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그 건드리는 순간 요게 이당류가 탁 쪼개져요. 쪼개지는 순간 안으로 탁 집어넣어요. 그 찰나적인 걸 놓치면 그 옆에 박테리아가 먼저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단당류가 와서 이쪽에서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자 이제 간에 대해서 다 아시죠? 간은 내가 몇 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 오늘 꼭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간이 하는 작용은 뭐냐 하면 설계접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성지방을 합성합니다. 세 번째 간은 뭐냐 하면 당신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는 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소장에서 해갖고 간으로 와요. 간으로 오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질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분해해갖고 기본 유닛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지질은 그렇게 못 옵니다. 지질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지질은 요 세포가 흡수해갖고 요게 어렵습니다. 지질은 지방 덩어리, 삼겹살 먹으면 지방 덩어리는 이런 분자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 큰 덩어리입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덩어리는 일단 오면 조각을 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가는 밀가루 파우더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지방 덩어리를 밀가루처럼 아주 가늘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가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담접입니다. 설계접입니다. 설계접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계접이 하루에 1리터 정도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겁니다. 설계접이. 그 설계접을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드는데 요소 분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있는 지방 방울이 이만하다면 이걸 수천 토막을 내 갖고 요만한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만한 방울만이 이 점막 세포로 들어와갖고 그 지방은 초기에 위에서 이제 소장에서 혈관을 타고 못 들어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분해했던 게 혈관을 타고 들어갔는데 지방은 분해했던 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림프 시스템으로 갑니다. 어렵습니다. 림프 시스템으로 가면 접하겠습니다. 그때 요걸 뭐라 그러냐면 킬로미크론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딱 아신다. 킬로미크론 됐어요. 그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킬로미크론이 줄어든 킬로미크론 잔류물이 간에 흡수됩니다. 요게 지질입니다. 지질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와서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분이 일단 간으로 다 모입니다. 간으로 모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영양물질이 피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심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배웠죠. 헷갈리죠, 그거. 간에서 이렇게 가는 걸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예. 포탈, 와서, 요게 어딨냐 하면,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간에서 곧장 오는 게 우심방으로 옵니다. 우심방으로 옵니다. 우심방으로 오는 피는 밑으로 가서 우심실로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우심실에서 간에서 온 피를 퍽 해갖고 어디로 보낼까요? 요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심실에서 펌프한 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심실의 피는 뭘 많이 갖고 있어요? 영양분을 갖고 있죠. 간에서 온 거니까 영양분 가득 갖고 있어요.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피가 하는 일은 혈액의 대략 반은 뭐냐 하면 혈구입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혈장입니다. 혈장은 액체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피 액체입니다. 혈구는 뭐냐면 구슬 같은 겁니다. 구슬 같은 게 두 가지 있는데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호흡하는 산소는 어디 들어가냐면 이 적혈구가 결합을 합니다. 적혈구가. 예. 자, 그래서 이 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산소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죠? 이쪽에 바로 폐로 간다는 겁니다. 예.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양분은 많지만 산소가 없잖아요. 폐로 갑니다. 자, 폐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폐로 가서 여기에서 산소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혈액이 이쪽에 와서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초록색 산소를 공급받아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여기로 갑니다. 바로 자심방으로 갑니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심방. 됐죠? 자심방으로 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심실. 자심방. 오면 이쪽에서 이 산소를 먹으면 피를 이렇게 해갖고 바로 자심실이 펌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심실, 여기 자심실입니다. 여기 밑에 자심실 펌프를 해갖고 이게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위에 올라가면 대동맥이 됩니다. 그럼 영양분도 풍부하고 산소도 풍부한 이
피는 우리 온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퍽 하고 펌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당 5리터를 퍼내줘요. 분당 5리터를. 네. 그리고 이 펌프는 평생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요, 이 피가. 그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이 그림 하나 속에 웬만한 건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작은 창자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흡수해갖고 영양 풍부한 피가 간으로 다 모여갖고 간에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갖고 폐로 갔다가 폐에서 산소를 결합해갖고 자심실로 갔다가 자심방으로 갔다가 자심실로 갔다가 대동맥. 이걸 대동맥이라 그래요. 대동맥. 대동맥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뇌졸중이 뭔가를 이해해요. 네. 그 대동맥으로 가면, 자, 이거 잘 들었어요? 대동맥으로 가면 대동맥이 브레인 안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모식도로 그리면 간단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동맥이 브레인 안에 쫙 나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갈라지는 요쪽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건강진단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동맥류라 그래요. 요 부분이 동맥류라 그래요. 이거 어려운 한자인데 류가 뭐냐면 꽈리, 동맥깔이라 그래요. 혹시 동맥깔이 터졌다 얘기 들었죠? 죽어요. 이건 미리 아셔야 돼요. 이거는 건강기도 찍으면 자기가 지금 동맥류가 어디만큼 꽈리가 붉어졌는가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연세 들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빨리 이거 건강진단에 집어넣어야 돼요. 일본은 이게 기본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이 건강진단해갖고 MRI 지금 이쪽에 보면 동맥류가 이렇게 뒤에 우리 가통 텔레비전 억하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억하고 한에다가 억하고 하잖아요. 이거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맥류가 터지는 거는 그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찍으면. 이게 평생을 하면, 왜 요게 요소 어떻게 되면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평생 이 대동맥이 퍽 하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른쪽, 왼쪽 브레인이 갈라지는 교차로입니다. 그럼 교차로는 계속 요거에 이 혈류의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평생. 그럼 요게, 요 갈라지는 요게 요렇게 해서 꽈리처럼 올라와요. 풍선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풍선 크기를 보면 이 얼마 후에 터지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측정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뭐냐면 고혈압 있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비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화잘 내는 사람들. 네, 이거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올라가면 동맥류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요렇게 해서 요 갈라지는 요거인데 대동맥 올라서 갈라지는데 요거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요건 내일 내가 좀 더 강조될 건데 요거에 이 브레인에 거의 전체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2개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가 2개가 요렇게 있어요. 요걸 시냅스라 그래요. 됐죠? 그럼 세포 하나에 요런 돌기가 몇 개 나오냐면 10,000개 정도가 나와요. 10,000개나. 여기 이 혈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혈관이 쭉 있고 브레인 안의 혈관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에 또 이상한 세포가 있어요. 이걸 별 모양 세포라 해갖고 성산세포라 그래요. 성산세포가 이렇게 발을 내요. 이렇게 발을 내요. 성산세포가 이렇게 발을 내요. 성산세포가 이렇게 발을 내면 요 발이 빈틈이 없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뇌혈류 장벽이라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건 아주 빈 구멍이 없는 타이트 반드, BBB라 그래요. 요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뭔 틀이냐면 우리 브레인은 딱 하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설탕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예. 브레인이 왜 설탕밖에 못 먹는가?
글루코스밖에 못 먹는 걸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텀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인은 박테리아든지 그 안 좋은 물질이 브레인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특별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뇌혈류 장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뇌혈액 장벽. 요거가 브레인을 보호해줘요. 이 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온갖 약 종류가 혈류를 타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이 감기약도 이리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안에는 유독 물질, 조금 이상한 물질은 아예 못 들어오도록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아마 치매 같은 걸 거예요. 치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치매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이래갖고 요 세포 요렇게 있어요. 사실 요렇게 된 걸 내가 지금 요렇게 그랬는데 요 세포가 요렇게 있으면 끝 말달입니다. 이 세포 하나에 요런 돌기를 10,000개를 만들어내는데 치매는 뭐냐면요. 요 세포의 요 막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게 수천 개 이상 박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요게 단백질이 구슬이 몇 개냐면 구슬이 한 700개쯤 되는 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수천 개가. 그럼 치매는 뭐냐면요. 야들이, 요 박혀 있는 야들이 어떤 효소작용에서 요게 쪼개져요. 요게 쪼개져요. 이 쪼가리들이, 잘 보세요. 요 토막들이, 요것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억을 만들어요. 됐죠? 기억을 만드는 요거에, 요 쪼개진 토막들이 여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됐죠?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포가 죽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정신작용은 뭐냐 하면 요 두 막이 마주보고 속닥거리는 미러를 기억이라 그래요. 요 두 막이 거리 얼마냐 하면 거의 뭐 원자가 한 수백 개 정도 들어가 그런 거예요. 20나노미터예요. 그런 짧은 거리로 둘이가 평생을 속닥이고 있어요. 속닥이고 있는데 그거에 두 막 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요. 그 박혀 있는데 요게 누가 가위로 잘라버려요, 이걸. 잔털이 이렇게 나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잔털이 수천 개 나 있는데 그 잔털이 그 본래 무슨 미묘한 작용을 하는데 그 잔털을 가위로가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그걸 뭐라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래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 머리털이 잘렸다 생각하시면 그 머리털끼리 엉겨 붙어요. 그걸 인탱글먼트라 그래요. 그렇게 덩어리가 져버려요. 덩어리가 져버리면 이 사이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요 끝이 막히면 이 세포자는 죽어버려요. 죽어보면 뭘 하냐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가 걸리면 죽어요. 세포가 얼마나 죽어나가느냐 하면요. 이 뉴런이 사진을 보면요. 이 브레인이 얇아져요. 브레인이 1kg가 넘어 1.4kg인데 이만한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정신작용은 껍질이 얇아져 버려요.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이 대동맥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동맥은 여기 바깥에 없습니다. 이 보이는 다 정맥입니다. 동맥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맥을 꼭 보시고 싶으면 겨드랑이나 이렇게 특별한 데서 약간 요거 경동맥 요거 들어가 요거 내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뭐냐면 우리 이 창자를 들어내면 이 한가운데 동맥, 대동맥 이걸 복대동맥이라고 해요. 가장 큰 동맥이 이 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에서 만질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굵을 것 같아요. 우리 피줄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개념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요. 대동맥이 얼마나 2.5cm입니다, 지름이. 그러면 2.5cm 대동맥이. 그러면 작은 창자 직경이 얼마나 했어요? 2.5cm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대동맥. 이게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정확하게 이 다리를 갈 때 양쪽 다리로 이렇게 붉어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백본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다리 같으면 여기에 근육 조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근육 빼고 또 많은 게 뭐냐 하면 지방 조직이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0 중반이 돼갖고 뱃살 안 나오는 거는 박사학위 3배 하기만큼 어렵다.
박사학위 하는 사람보다 더 우러러 봐야 될 사람은 60 중반 되는데 뱃살이, 배가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50 중반 넘어서부터는 이 생리적으로 1년에 500g씩 옛날식으로 그대로 먹어도, 식사를 그대로 먹어도 60 가면 거의 500g씩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체 생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이 체중 빼는데 실패하느냐, 요요증 다시 오느냐, 이 뒤에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살까지 사는데 뭘 체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보가 범람하고 있지만은 사람들 옥석을 가려야 돼요. 혈관에 관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쪽을 공부를 해다 보면 대전제를 좀 이야기할게요. 이 비만하고 혈관이란 문제는 어렵습니다. 전체를 다 이해해야 이 혈관이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나 있습니다. 5리터. 그 5리터를 1분 만에 다 펌프해요.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심장이 뛰잖아요. 그걸 하면 그 모델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 페트병 5리터 같으면 이만하잖아요. 그걸 퍽 해갖고 1분 만에 몸 전체를 돌리는데 그걸 24시간 한다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100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장도 그렇지만은 이 화를 내고 이럴 때 퍽 할 때 압력이 굉장히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이 심장벽이 뭘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가 심장벽의 세포를 그려보면요. 참 기적 같은 거예요. 심장벽의 세포는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 혈관이 있다면요. 혈관은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가 끼리끼리 이렇게 이연매를 연결해갖고 관을 만든 거예요. 요거에 동맥은 탄력이 있습니다. 동맥은 스스로 이렇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동맥 탄력은 이쪽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민무늬 근육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적혈구도 혈액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적혈구 흐르면 이게 동맥일 경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게 평생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동맥이. 그러면 심장에서 압력을 받으면 혈액이 확 많이 왔다가 저기 갔다가 리듬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틈새가 벌어져요. 됐죠? 틈새가 벌어지면 요로 어떤 세포가 빠져나와요. 세포 사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핵구라 그래요. 자, 요거 먼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단핵구가 빠져나오면 이 단핵구가 요렇게 빠져나오고 또 요걸 통해서 또 뭐가 빠져나오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HDL, LDL 들어보셨죠? 예. LDL이 나와요. LDL이. LDL. 이게 뭐냐면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이 나와요. 이 LDL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예. LDL 빠져나오면 요거에 단핵구라는 이 세포는 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핵구인데 이 단핵구라는 세포는 요거 들어오면 야는 코가 밝다 냄새를 맡고 있어요. 케미칼 요렇게 냄새를 맡고 있다가 이쪽이 신냄새가 나고 안 좋으면 야가 갑자기 변해요. 변해갖고 뭐냐면 이 세포가 대식세포가 돼요. 이렇게 아메바 같은 세포가 돼요. 그러면 요거에 나왔던 지금 요 LDL을 잡아먹어요, 야가. 이 LDL이 기름방울입니다. 간단하게. 기름방울 잡아먹어요. 그럼 야가 이 대식세포가 이걸 많이 잡아먹으면 말 그대로 배가 터져요. 배 터지기 전에 야가 배가 불룩하게 돼요. 그 사진 보면 기가 막혀요. 세포가 LDL을 너무 잡아먹어, 기름방울을 많이 잡아먹어갖고 배가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품세포라 그래요. 거품 그대로, 폼셀이라 거품세포가 되고 이 거품세포가 더 먹으면 배가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혈관이잖아요? 요게 혈관 첫 번째 막이고, 요 뒤에 근육층이 있는데, 혈관벽하고 근육층 사이에 거품세포가 터져갖고, 기름기가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케미칼들이 막 나가면, 혈액도로 나가면, 여기에서 이 단핵구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대식세포 많아지죠? 그러면 이쪽 전체가 아주 견고한 막성 이렇게 기관이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쪽에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안에 스스로 또 혈관이 생겨요. 혈관은 항상 생깁니다. 혈관이 이 안에 생겨요. 이 구조 안에.
그럼 이 구조 안에 생긴 혈관이 적혈구를 내뿜어요. 뿜으면 이 구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름 뭐죠? 예, 혈관 폐쇄 일어나요. 혈관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되면, 혈관 폐쇄가 되면, 이 통로가 좁아지죠? 통로가 좁아지면 혈액이 일로 지나가려면, 평생, 이거, 10년 이상 이렇게 혈액을 지나가려면, 이 압력을 받죠? 그러면 이게 터져버려요. 혈관 파열이 일어나요. 뇌경색. 예. 혈관 파열이 일어나요. 뇌졸중. 그럼 죽어요.